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밤 10시에 라이브 하고 있습니다. 오마이TV 박영식의 정치 라이브, 저는 박영식이고요. 오늘 월요일 순서입니다. 월요일 순서는 오늘 두 분과 함께 할게요. 김한 한결의 21 기자, 그리고 양지열 변호사와 함께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예, 월요일에 또 이렇게 활기차게 여러분들과 함께 하게 됐습니다. 요즘에도 뭐 워낙에 그 뭐랄까 다이나믹 코리아여가지고요. 그러니까 이제 뭐 선거 시즌이면 특별히 더 많은 이슈들이 막 튀어나오거나 하는데, 이게 과거에 그러니까 윤석열 정부에서 정리되지 않았던 이슈들이 여전히 뭐 이제 잔존하고 있기 때문에 이거에 대한 보도까지 따라가려고 하다 보니까 너무 힘든 것 같아요. 뉴스가 넘쳐요. 그죠. 잔존하리라고 하기에는 덩어리들도 다 하나씩 너무 크고 그죠. 굳이 진짜 예전 같으면 네. 나오는 얘기 하나마다 네. 이거 하나 가지고 몇 달씩 갈 만한 거리들이 그냥 툭툭 그냥 아무렇지도 않게 나와가지고 맞아요. 약간 사람들이 무뎌진 것도 있는 것 같기도 해요. 그리고 심지어. 뭐 사실 낱개로 나왔으면 며칠 신문 일면 뭐 써도 되는 네. 기사들이 그냥 반나절에 다 휘발돼 버리는 그러니까요. 이런 상황들이 지금 그러니까 계속 되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뭐 이제 김건희 씨가 디올백 받는 장면, 혹은 뭐 대통령의 이런저런 녹취가 있다, 혹은 뭐 누구와 나는 카톡이 있다, 뭐 이런 거 하나에 완전히 막 이제 다들 언론이 취재 열기를 올리고 했었는데, 지금은 언론도 따라가기가 힘들 것 같아요. 서로 단독 기사 내시느라고 우리 기자님들 너무 고생 많으신 것 같은데, 우리 김한 기자님도 최근에 이제 취재 갔다 오시느라고 저기 멀리 또 창원까지 갔다 오시고 하셨잖아요. 창원을 간 건 아니고요. 창원에 있는 사람들을 만났죠. 창원 예, 예. 어째 창원에 있는 분들 만나시고 하셨으면 창원 갔다 온 걸로 해요, 우리끼리. 네. 근데 그 요즘 명태균 씨 잠잠합니까? 본인은 여기저기 자기의 존재감을 이제 잘 잊혀지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뭐 연락도 하고 접촉도 하고 있는데 네. 지금 나오고 나서 패턴을 보면 일관되게 이제 공익 제보를 했던 강혜경 씨와 김태열 씨만 공격하는 걸로, 그리고 네. 본인이 뭐 가죽을 벗겨버리겠다 뭐 이런 얘기를 했던 정치인들은 예. 전혀 건드리지 않고 있는 이 스탠스를 유지하고 있고, 예. 뭐 말에 따르면 이제 그분이 판에 대해서 생각하고 이 판을 짜고 이 판을 내가 만들고 이런 거를 하루 종일 생각하시는 분 아니겠습니까? 예. 그래서 이제 그런 지금 대선이다 보니까 예. 그런 얘기들을 많이 하고 있다. 아니, 뭐 이런 얘기 듣고 있습니다. 뭐 근데 이번 대선판을 명태균이 짤 이유가 없잖아요. 짤 이유가 없는 정도가 아니라 뭔가 뭐 연기를 하더라도 네. 배우가 있어야 되는데 네. 쓸만한 배우가 없나요? 어제 끝난 2차 토론을 생각해 봐요. 무슨 네. 배우가 어디 있겠습니까? 찾아보면. 홍준표로는 당연히 안 되겠고, 아니요, 이게 이미 뭐 앙숙이 돼버린 것 같고. 아니 앙수까지는 저는 아닙니까? 아니라고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일정 정도 약간 약속대론처럼 보호를 해주고 있죠. 네. 결정적인 거 뭘 안 내놓고 있죠. 겉으로 드러난 건 약간 애증, 네. 애증인 건가요? 애증 그러면? 그러니까 그래야 되나? 귀엽다라는 거에 모든 게 포함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게 뭐 그 토론 직후에 나온 거니까 네. 토론을 본 반응일 수도 있지만, 네. 본인이 이제 복합적으로 홍준표라고 하는 정치인에 대한 이해와 네. 자신과의 관계와, 예를 들면 내가 이거 하나 까면 휘청휘청 할 텐데 이런 건들을 들고 있을 텐데, 예. 이제 그거를 종합적으로 홍준표 후보가 돼서 네. 토론하는 걸 보고 네. 아 귀엽다 이렇게 표현을 한 게 아닌가. 그 사실 뭐 민주당에 구속돼 있는 상황에서는 접촉도 시도를 하고 네. 어떻게든 좀 뭐 자기 상황을 나아지게 만들려고 했었는데, 뭐 계엄 터지고 이러면서 국민의힘 자체가 힘을 못 쓰고 있잖아요. 그쵸. 본인이 인연이 있는 사람들과 국민의힘 계열들인데, 그리고 어찌됐든 윤석열의 잔당들이 남아있는 덕분인지 뭐 보석으로 나와 있지 않습니까? 네. 나와 있다라는 게 굉장히 사람을 또 다르게 네. 만들거든요. 그래서 네. 자기 입장에서는 여기서 누구를 자극한들 도움될 거 하나도 없고, 이 판 돌아가는 거 보니까 오히려 조용히 잊혀지듯 지나는 게 사실은 좋은데, 네. 그것도 성격이 또 그럴 수는 그렇죠. 없다 보니까 네. 뭔가 하나씩 주긴 주는데 네. 시원하고 깔끔하게 진짜 터뜨리지는 않는 것 같아요. 일단 첫 번째는 그 제가 명태균이면 이런 생각할 것 같아요. 지금 판이 이렇게 돼버리면은 결국에는 민주당의 이재명 후보가 대통령이 될 가능성이 제일 높으니까, 정부가 다음으로 이제 넘어가 버리면 자신이 형사처벌 받을 가능성은 뭐 당연히 뭐 확실해지는 거고, 그러다 보니까 죽을 때 죽더라도 일단 같이 죽을 사람 찾을 것 그러니까 같고요. 지금이 때가 아니라고 보는 건 맞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검찰 수사를 이미 오래 받지 않았습니까? 구속도 네. 됐다, 취소가 됐고, 네. 석방이 됐고, 그런 상황들에서 놓고 보면 이게 명태균 씨 입장에서는 수사가 본격화된 게 9월 달이에요. 네. 그러니까 9월 달부터 지금까지 했고 수도 없이 많은 진술을 했고 관련된 내용들을 적극적으로 말할 때도 있었고 했는데, 결국엔 11월 초에 이미 윤석열, 김건희 보고서를 쓸 수 있을 정도로 검찰이 진술과 증거를 확보했던 것 아닙니까? 네. 근데 지금 몇 월 달입니까? 4월 달이 왔는데 탄핵이 되고 그 와중에, 근데 보니까 이게 두 가지 길이 있는 거 아닙니까? 윤석열, 김건희를 수사하는 길과 본인이
진술했던 그다음에 강혜경 씨가 제보했던 용기 있게 제보했던 수많은 정치인들을 치는 네, 이 두 개의 길이 있는데 지금 명태균 씨 입장에서는 40여 일 안에 무슨 일이 일어나진 않는다. 그러니까 결국엔 그 두 가지 길 중에 어떤 길을 가게 될지는 정권이 바뀌고 특검이 들어오면 그때 시간이 온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는 게 아닌가. 그래서 지금 괜히 섣불리 움직였다가 섣불리 움직여서 누구의 조력도 받지 못하는 상황이 아니라 정권이 바뀌고 그 민주당에 의해서 특검이 야당에 그러니까 지금 여당이 되겠죠. 네네. 특검이 출발하면 그때 적극적으로 내가 협력하면 되지 않냐. 네. 이런 정도의 계산이 사실 이제 상식적인 계산이겠죠. 그 명태균 씨 입장에서 봤을 때는 얘기하신 것처럼 처음에는 명태균 얘기 입만 바라보면서 뭐 말 한마디 할 때마다 기자들이 다 전화하고 그렇죠. 막 쫓아가고 방송에 나오고 그랬었는데 네. 지금은 뭐 어지간한 걸로 꿈쩍도 안 하고 아이, 그럴 수밖에 그럼요. 없는 게 그냥 아까 처음에 시작할 때 얘기했던 것처럼 굵직굵직한 뉴스들이 너무 많이 나오니까 네. 아니 중간에 11월에 수사 보고서 갈 때만 해도 예. 이제 내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그렇죠. 김건희 윤석열은 좌지우지 할 수 있다. 니네 내 입 막아야 돼. 이러는데 이 인간이 개엄을 해버리고 난 뒤로 순번이 이게 지금 내가 주연상인 줄 알았더니 조연 중에서도 이게 단역 정도밖에 안 가는 상황이 돼버렸잖아요. 예. 그러니까 지금 나설 이유가 없지. 지금 뭘 해도 아니 받고 이런 거예요. 아까 이제 뭐 얘기 잠깐 나왔죠. 명품 얘기했지만 그때 명품백이라고 했는데 300만 원짜리였잖아. 그렇죠. 6천만 원짜리가 나왔잖아. 맞아요. 6천만 원짜리 두 개가 나왔잖아 벌써. 맞아요. 야, 명태균이 그런 모양새예요 근데 지금. 뭐 여러 가지 썰들이 돌아다니고 있는데 그래서 지금 뭐 하나의 썰 중에 하나가 뭐 이런 거 아닙니까? 대선 전에 김건희를 소환하고 바로 영장 청구를 해서 김건희 포토라인 세우고 구속하는 퍼포먼스를 검찰이 한번 할 수도 있는 거 아니냐. 예를 들면 지금 이대로 가면 기간 존폐를 진짜 걱정해야 되는 때인데 공약들도 그렇고 뭐 그 정도 퍼포먼스를 검찰이 전격적으로 할 수도 있다 이런 썰이 있는데 그렇게 되면 명태균 씨가 굉장히 중요한 또 주목을 받겠죠. 왜냐하면 명태균 씨의 진술과 증거들이 이제 활용이 돼야 되니까. 예. 그래서 내일 이제 서울로 소환이 되는데 사실 그동안 계속 검찰이 편의를 봐줬던 거 아닙니까? 구속되어 있기도 했지만 계속 이제 창원에 가서 조사를 했는데 다리가 아프다는 이유로 내일 소환을 하는데 내일 소환을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긴 합니다. 예. 사실은 명태균 관련해서는 이게 진짜 큰 건수는 아직 나오지 않은 부분이 이제 창원 산대과 관련된 부분이잖아요. 맞아요. 예, 일부 이제 뉴스타파를 통해서 알려진 바도 있지만 네. 그 창원 산단에 무기 그 회사들이 입주를 하려고 했었고 그와 관련해서 대기업 관계자들도 실질적으로 명태균 씨에게 연락을 주고받은 것까지 나왔어요. 네. 근데 예. 이거는 수사가 안 움직이고 있는 거예요. 안 움직이고 있죠. 그러니까 진짜 지난 정권의 아킬레스건 큰 건이라고 한다면 오히려 뭐 김영선을 공천해주고 뭐 이런 게 아니라 네. 그쪽에 아니 돈 단위만 해도 5천억씩 나와요. 기업들 이름 나올 때마다 조 단위가 되는 겁니다. 네. 그래서 이게 진짜 핵심이 될 텐데 이거를 과연 이제 자기가 어떤 식으로 활용할 수 있을 것이냐 그거를 지금 생각을 하겠죠. 그러니까 좀 불쾌한 게 명태균 같은 사람이 뭐 아무 처벌을 받지 않고 여전히 뭐 모르겠어요. 이제 구속은 또 다른 문제니까 내란 수계와 명태균은 분명히 이제 다른 뭐 온도 차이가 있습니다. 근데 다만 우리 민주주의를 이렇게 다 뒤흔들어 놓은 장본인인데도 불구하고 너무 떵떵거리면서 SNS에다가 본인 메시지 다 내놓고 심지어 뭐랄까 자신의 지시를 따랐던 김태열 소장이라든지 강혜경 씨에 대해서 거의 협박조로 얘기하는 거 혹은 뭐 법적으로 실제 고소 고발을 하거나 이제 이런 태도를 보이고 있잖아요. 이제 이런 거 자체 좀 불쾌하긴 하고 지금 16분 전에 명태균 씨가 뭘 올렸어요 또? 11자를 남겼습니다. 뭐라고 11잔 먹는 요즘에 산수가 안 되네. 아. 글자를 보고 이게 11자인지 지금 네. 알았어. 예. 산수가 안 되는 겁니까? 노안입니까? 둘 중에 둘 다 맞는 것 같습니다. 예. 모든 증거는 황금폰에 있다. 요렇게 남겼네요. 야, 참. 의미심장한 얘기인데 네. 명태균 씨 입장에서 굉장히 아픈 얘기입니다. 이 얘기가. 모든 증거는 황금폰에 있다라는 얘기가 명태균 씨한테 이게 아픈 얘기라고요? 네. 황금폰은 어디 있습니까 지금? 검찰한테 있죠. 본인한테 없어요. 아, 그렇기 때문에 네. 명태균 씨가 황금폰에 모든 게 있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는데 이 얘기는 뒤집어서 얘기하면 아까 처음 얘기랑 같은 얘기인데 그거 아직 못 안 돌려줬거든요. 네. 그리고 명태균 씨는 그거를 포렌식을 못했어요 본인이. 네. 그 비밀번호 기억을 못해갖고 그리고 검찰은 포렌식을 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검찰은 포렌식 자료를 들고 있는 거고 네. 명태균 씨는 거기에 뭐 본인이 한 통화들이니까 뭔지는 알겠죠. 근데 막상 그 디테일들을 정확하게 알지 못하는 거고. 네. 그러니까 그게 지금 명태균 씨가 그러니까 놓여져 있는 상황이고 제가 박영식 앵커랑 방송할 때도 한번 얘기했지만 그 황금폰은 지금 어떤 재판이나 수사에도 증거 목록으로 아직 채택되어 있지 지난주에 않습니다. 말씀 주셨잖아요. 네. 그래서 이 변호가 말하자면 강혜경 씨나 김태열 소장이나 이 변호인들도 그게 이제 증거로
채택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네. 내용을 보지를 못했어요. 그러니까 저는 이 사건이 우리가 검찰의 캐비넷 얘기를 많이 해왔는데 그동안 검찰의 이제 악행을 얘기하면서 우리가 실시간으로 지금 6개월 동안 검찰의 캐비넷이 어떻게 채워지는지를 사실 목격하고 있는 사건이에요. 그래서 검찰이 황금폰의 모든 내용을 들고 있고 알고 있지만 예. 아무것도 하지 않았고 명태균 씨의 그 떵떵거림은 어디서 나오는 겁니까? 창원지검에 가서 수사 받아보고 조사 받아보고 진술조서 뭐 일부 보고 하면 창원지검은 오로지 이게 김영선과 명태균 간에 사인 간에 이 두 사람의 돈 거래 문제예요. 그러니까 아 이게 나머지 부분 검찰이 안 여는 거구나. 이게 명태균 씨가 떵떵거리고 있는 이유고 지금 용기 있게 공익 제보를 한 사람들을 공격하는 이유도 그 돈 문제에서 진흙탕을 만드는 거예요. 본인의 전략은 그렇게 해서 그렇게 하다 보면 어떤 금액은 감해질 거고 어떤 금액은 이건 좀 애매한데 이렇게도 될 거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명태균은 지난 6개월간 수사를 받은 경험을 바탕으로 해서 지금 본인 입장에서는 뭐 전략적으로 움직이고 있다 이런 판단이 듭니다. 참 아까 좀 전에 이제 박익식 앵커 얘기한 것처럼 불쾌하다니까요. 저런 걸 보고 우리가 지금 뭐가 있길래 그럴까? 그리고 그러니까요. 지금 기자님 얘기한 거 들으면 네. 그럼 검찰은 왜? 사실 그렇잖아요. 지금 재판 받고 있는 건 고작이야 정치자금법밖에 없어요. 네, 맞습니다. 그 뉴스를 통해서 알렸던 수많은 것들은 아예 손도 안 대고 있는 거거든요. 지금 명태균은 야 나 자꾸 건드리면 정치자금법 이거 불리하게 가면 검찰에 있는 황금폰에 없은 내용인지 나 이렇게 얘기하고 다닌다? 그렇죠, 그거죠. 지금 검찰에 대해서 대놓고 협박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요. 이게 얼마나 웃기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뭐 판사들이 저는 뭐 현명하게 판단을 당연히 했으리라 믿고 싶은데 윤석열 걸어다니죠. 뭐 건진 지금 걸어다니죠. 명태균 걸어다니죠. SNS 쓰고 있어. 그러니까 지금 다 이제 거리 활보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국민들을 분노하게 만들었던 이른바 이제 비선들 윤석열에게 또 김건희에게 어쨌든 국정 운영에 영향을 끼쳤던 비선들 인사 개입, 인사 청탁 이런 거 다 받아가지고 자신의 어떤 뭐 이 속에 챙겼던 이런 사람들 다 걸어다니니까 굉장히 좀 이게 불쾌하고요. 이따가 뭐 아무튼 이게 뭐 주진우 기자가 모 방송에서 나와가지고 천공 건진 명태균 이거 순서 매기면 건진이 최고다. 아 이거 뭐 사실 우리 국민들이 이제 모르는 사람 없잖아요. 이제 다 알았었어요. 명태균이 최고인 줄 알았어. 야. 근데 알고 보니까 명태균 위에 뛰어넘는 인간이 있었어. 마법사 길드 연합도 아니고 지금 이게 마법사들의 순위를 매기는 거를 국정을 얘기하고 있으니 이게 얼마나 진짜 참담한 나라였습니까? 아무튼 내일 명태균은 그 서울에서 첫 조사 받는다고 하니까요. 김영선 전 의원하고 대질 시도를 검찰이 한다고 하는데 그것도 뭐 이제 검찰 수사실에서 볼만할 것 같습니다. 막 떵떵거리고 소리 지르고 막 이러진 않을지 모르겠어요.